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해. 어? 그러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해. 그러면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힘이 생겨. 힘이 생기니까 전류가 올라. 그래갖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다? 얘들아, 봐봐. 코일에 코일이거나 자석이거나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여도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 그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돼.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 유도는 뭐다 얘들아?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류가 유도되니까 특히나 역학적인 에너지 중에서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전류 흐르면 공급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봐봐. 전자기 유도는 뭐야?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 코일을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이야. 이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자, 봐라. 한 번만 다시 해줄게. 이렇게 둥그런 코일에다가 꼬마 전구를 달았어. 갖고 이걸 떨어뜨려. 근데 여기는 자석이고 여기는 자석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자기장이나 자기력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자석 주위에다가 철가루를 뿌렸더니 이게 선처럼 되는 거야. 갖고 일명 자기력선이 생긴 거야. 자기력선은 자기장과 자기력을 나타내기 위해 그린 가상적인 선이야. N극에서 나와서 외부에서는 S극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기력선을 표시해 볼게. 그러면 자석이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지니까 자기력선 수도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자연은 뭘 싫어한다고 얘들아? 자연은 뭘 싫어하냐면 자연은 뭘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있거든.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있거든. 그래갖고 힘이 발생해. 이 힘이 발생하려면 도선에 전류가 흘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봐봐. 내려올 때 있잖아. 어떻게 돼? 자기력선 수가 내려오면 얘들아 자기력선 수가 어떻게 되니? 자기력선 수가 증가해 감소해. 코일을 통과한 게 3개, 5개, 7개 늘어나. 늘어나. 너희들 하리보 안 먹냐? 저기 하리보 사놨어. 하리보 사놨으니까 먹어. 배고프면. 대현아 마이쮸도 있어. 저기 초코바도 있고. 먹어. 먹고 싶으면. 내려오면 어떻게 돼? 자기력선 수 파이가 이 삼각형은 델타야. 델타라고 입니다. 변화량이야. 변화량. I에다가 동그라미야. 이게 자기력선 수야. 자기력선 수가 내려오면 3개, 5개, 7개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연은 뭘 싫어한다고? 변화를 싫어해.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어떻게 돼? 3개에서 5개로 늘지. 그러면 나는 3개인 상태가 좋은 거야. 그러면 2개를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2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유도되는데? 이렇게 유도되는데. 근데 암페르 오르나타의 법칙에 의해서 엄지가 N극의 방향이고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N극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전류가 어디로 올려? 이렇게 흘러지.
자, 증가하니까 상쇄시켜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긴 흘러. 전류 흐른다.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유도돼? 시계 방향으로 유도되네. 근데 반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니? 얘가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자기력 순수가 7개, 5개, 3개로 줄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보강하면 돼. 2개를 보강하면 돼. 똑같은 방향. 그러면 5개가 되잖아. 그러면 전류가 N극의 방향이 이거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자, 올라가면 자기력 순수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2개씩 보강하면 돼. 그리고 전류 흘러. 이때는 흘러. 근데 이때는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온다. 그러니까 증가할 때하고 감소할 때 전류 방향은 반대가 돼. 응? 이해됐지? 근데 자, 봐봐. 근데 코일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자기력 순수가 변해 안 변해? 변화 없어. 그러니까 전류 유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봐봐. 이거는 자석이 아니니까 자기력 순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전류 유도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 10J다.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어. 그러면 고스란히 뭘로 되니? 운동 에너지 10J로 돼. 근데 얘는 똑같은 위치였어. 높이였어. 위치 에너지 몇 줄이야? 얘도. 똑같은 도선이고 똑같은 전구니까 위치 에너지 10줄이었어. 근데 운동 에너지가 7줄밖에 안 되네? 누가 집어먹었어? 3줄. 알고 봤더니 얘가 불이 켜지네? 불이 켜지네? 불이 켜진다는 건 뭐가 걸렸다? 전류가 흘렀다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운반되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지. 전기 에너지가 여기서 뭘로 바뀐 거야? 빛 에너지로 바뀐 거야. 즉 몇 줄이 생긴 거야, 전기 에너지가. 3줄이 생긴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니? 뭘로 바뀌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 3줄이 뭘로 바뀐 거야? 전기 에너지 3줄로 바뀐 거야. 봐. 전자기 유도는 뭐다?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운동 에너지 3줄이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순수가 변하니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돼. 즉 방해하려고 하니까 힘이 발생해야 돼. 이 힘이 발생하려면 도선에 뭐가 흘러야 된다? 전류가 흘러야 돼. 근데 내려올 때하고 올라갈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순수가 변하니까 둘 다 전류는 유도돼. 그러나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얘들아? 반대다. 반대.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봐라. 이때 유도되는 전류의 유도 전류를 봐라. 유도 전류가 얘들아 봐봐.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어. 유도 전류의 방향은 뭐다? 렌치의 법칙이야. 렌치의 법칙인데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 유도된다 했지. 그러면 내려오면 접근하면 내려오지 마 그래야 돼. 그러니까 자석이 내려오지 접근하지.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 도망가면 도망가니까 자기력 순수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 너 변화를 방해하려니까 얘를 끌어당겨야 돼. 뭐라고? 자석이 접근하면 밀어낸 청력작용에
멀어지면 뭘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인력 작용한다. 그러면 봐. N극이 내려와. N극이 내려와 얘들아. 그러면 무슨 힘이 작용해야 된다? 대현아 무슨 힘 작용해야 돼? 내려오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밀어내야 된다 했지. 왜? 여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많아져.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를 방해하려니까 너 가만히 있어. 내려오지 마. 그래갖고 청력이 작용해야지. 그러니까 위에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 밑에가 S극이 돼. 그러면 앙페르 오르나서의 법칙에 의해서 N극이 위쪽이지.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N극이 이번에는 얘들아 어떻다? 도망가. 멀어져. 그러면 너 어디가 있을게요? 그리고 인력이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인력 작용해야 되니까 위에가 무슨 극이 돼야 돼? 서로 다른 극? S극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지. 이해됐니 안 됐니 이거? 자 가까이 오면 청력, 멀어지면 뭐가 작용해야 된다? 인력. 그러면 S극이 이번에는 내려와. S극이 내려와. S극은 들어가야 되지. 자율성이 이렇게 됩니다. 내려와. 그러면 내려오지 마 그래야 돼. 청력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가 무슨 극이야 돼? 현준아 무슨 극이야 돼? 위에가 너 잡오지? N극. 아니지. S지. 청력 적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잠오냐? 줄까? 갖다 줄까? 줘. 가져왔어? 응. 잘했어. 많이 먹어. 몇 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마일초를 먹던지. 자, 그리고 지호도 알지 저기 하리보 있고 그러니까 먹어. 자, S극이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잡아 당겨야 돼. 인력이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가 무슨 극? N극, S극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 유도 방향은 N극이 접근할 때하고 가까이 올 때하고 그 S극이 멀어질 때하고 똑같다. 그리고 전류 유도 방향은 또 N극이 멀어질 때하고 S극이 가까이 올 때하고 똑같다. 뭐냐?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돼. 이해됐어? 다가오면 뭐? 청력. 멀어지면 인력 작용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플레밍의 법칙. 야, 이 유도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이야. 그러니까 이때 유도 기전력은 뭐야? 마이너스다. 왜? 전류의 방향을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니까 마이너스야. 근데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전류가 많이 유도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얘들아 어떻게 되는가? 가문수가 많아요. 야, 만약에 한 번 감았는데 3개 통과했어. 2번 감으면 6개 통과하는 거야. 요 3번 감으면 9개 통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문수가 많든지 아니면 자격선 수가 많다. 센 자석이든지 넣었다 뺐다를 속력을 빨리 하면 돼.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자 봐라. 얘는 뭐라고? 야, 유도되는 전류가 세려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이 변하면 돼. 많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가문수가 많든지 자격선 수가 많이 변하든지 센 자석이든지 시간이 짧게 걸려. 속력이 빠르든지 하면 돼. 이해됐어? 이거 써놨냐? 저번에? 이거 써놨어? 이 말이야.
여기 있잖아. 이 말이. 그래 써놨지? 여기 이 말이 여기 있어. 이 말이 적어요. 적을 표현해. 여기 그렇지. 여기 이 말이 이거야. 이거야. 그리고 야 옆에 보충 자료 보자. 거기 봐봐. 이 새끼는 뭐 안 먹고 갔어? 이 새끼 안 갖고 왔네. 이 새끼는 난자리가 보여. 이 주변에는 쓰레기가 남아. 자 봐라. 옆에 주위에 봐봐. 보충 자료에 코일 주위에 자석이 정지해 있을 때, 자석이 코일 주위에 정지해 있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기 때문이 아니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아. 즉 자기장이 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아니 가만히 있지. 그럼 여기를 세기가 통과한다 그러자. 계속 세기만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전류가 유도돼 안 돼? 안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안 변하니까 전류가 유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기장의 세기가 0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됐지?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 밑줄 보거나 발전기,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교통카드, 전기 기타, 변압기, 금속 탐지기, 마이크 등이 있다. 근데 뭐는 아니다? 스피커는 아니다. 스피커는 아니야. 스피커는 전자기력이야. 얘는 반대야. 뭐냐? 전기 에너지가 뭘로 변한다?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 거기다 밑에다 써놔. 전동기나 모터나 그 스피커는 뭐다? 전자기력이야. 얘는 뭐야? 전기를 꽂으면 돌아가는 것들이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반대야. 얘하고 반대야. 전자기 유도하고 반대야. 전자기 유도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잖아. 근데 얘는 전기 꽂으면 돌아가.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반대야, 반대. 꼭 써놔. 밑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그렇지. 여기 밑에다 써놓으면 되지. 얘는, 그렇지. 여기 밑에다 써놓으면 돼. 거기다 써놓으면 돼.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 왼쪽에 보충 자료에 밑에 봐봐. 코일을 움직일 때 에너지 전환 봐봐. 코일을 움직인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계의 변화. 그러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옆에 유도 전류의 세기 그림 봐봐. 야, 자석 한 개를 갖다가 넣었다 뺐다 했어. 넣었어. 코일에다가. 근데 자석을 두 개를 겹쳐갖고 움직일 때 얘는 더 센 자석이지. 그러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 그리고 자석을 빠르게 움직여. 그러면 또 유도 전류가 더 많이 생겨. 그리고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생겨. 이해됐어? 그리고 제일 밑에 146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 봐봐.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이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이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 그러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올라와. 147페이지 전자기 유도 실험 봐봐. 자,
여기서는 방향하고 세기를 잘 봐라. 어? 방향하고 세기를 잘 봐라. 코일과 검유계를 직기 전선으로 연결한 후 막대 자석을 코일 근처에서 움직이면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검유계는 봐봐. 뭐야?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기구다. 전류계하고 다르게 0점이 가운데 있어서 전류계는 뭐야? 전류의 세기만 측정을 해. 근데 검유계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다 측정하는 거야. 가운데 0점이 0이 가운데 있어. 갖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방향이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방향까지 표시해 주는 거야. 검유계는. 근데 N극을 움직일 때 가까이 하면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대. 그러면 N극을 멀리 하면 전류 유도 방향이 반대지. 왼쪽으로 움직여. 봐봐. 여기. 얘나. N극을 가까이 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대. 근데 멀어지면 멀리 보내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S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누구하고 똑같다. N극을 멀리 할 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S극을 가까이 하면 왼쪽으로 움직인다. 응? 멀리 하면 S극을 멀리 할 때하고 N극을 가까이 할 때하고 똑같아.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시해봐. 이렇게 표시해본다. 이렇게 방향이 같지. N극이 멀어질 때하고 S극이 가까워질 때하고 방향이 같다. 전류 유도 방향이 이렇게 같다. 그렇지. 표시했네. 제대로 했네. 그리고 봐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 속력이 빠르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전류가 유도되는 전류가 세지지. 그래서 검유계의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 자석이 정지해 있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 안 하니까 전류가 유도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지 않지.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으로 가나에서 자석이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하거나 극을 바꾸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그리고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다해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발생은 라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으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해됐지? 밑에 풀어봐, 얘들아. 한번 147페이지 빨리 풀어봐.
야, 잠오냐? 너희들? 애들이. 야, 안 되겠다. 먹어. 내일 또 갖다 줄까? 응. 먹으면서. 자, 보자. 그러면, 자, 147페이지에 1번에 자기장, 2번에 전자기 유도, 3번에 유도 전류, 4번에 빠를수록, 셀수록, 6번에 반대, 7번에 운동 에너지, 1번에 전자기 유도, 자기장,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3번에 공, x 공 나온다. 모르는 거 있어? 넘겨. 자, N극을 가까이 하면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가까이 하면 청력. 그러니까 위에가 무슨 극이 돼야 돼? N극이 되고 아래가 S극이 돼야 돼. N극이 멀어지지. 그러면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위에가 무슨 극? S극. 밑에가 N극이 돼야 돼. 그래갖고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야, 엄지손가락이 N극의 방향이고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그러면 N극이 밑에 있지.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이거야. N극이 위에 있으면 이거야. 전류 방향은. S극이 가까이 와. 그러면 청력이지. 그러니까 위에가 S극이고 밑에가 N극이니까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된다. S극이 멀어지지. 그러면 잡아 당겨야 되니까 위에가 N극, 아래가 S극이니까 전류 방향은 이게 돼. 이게 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149페이지. 발전기를 보자. 발전기는 얘들아 봐봐. 발전기가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수력 발전은 물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갖고 터빈을 돌려. 그러면서 터빈이 돌아가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 그러면서 전류가 유도되니까 발전기는 전기 에너지 생산하지.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전기 에너지 생산하니까 대표적인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발전기 보자. 발전기에서의 에너지 생산 보자. 발전기에서 에너지 생산 보자. 첫 번째 봐봐. 발전기에서 에너지 생산 보면 발전기는 자 뭘 이용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를 바꾸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발전기는 뭐라고?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야. 발전기에 원리가 있다. 대현아, 잠오니까 우도 벗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N극하고 S극이야. 그럼 봐라. 자, 이때 여기에 코일이 있어. 근데 이 코일이 회전을 해. 이 코일이 회전을 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변해. 그러니까 봐봐. 야, 자기력선은 어디서 어디로 오는 거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기장이 형성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가 제일 적어.
적어. 통과하는 게. 이 코일을 통과하는 게. 근데 이렇게 회전하지.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격선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져. 자, 1번 일대하고 이게 자 이쪽으로 회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봐봐. 0도일 때 지금 0도야. 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어? 근데 얘가 45도로 회전을 해.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많아져. 그러면 나는 원래 상태가 좋단 말이야. 이걸 상쇄시켜버려. 상쇄해야 돼. 그러면 자기력선은 어디로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전류가 어디로 올려? 이렇게 흐르네? 시계 방향으로 흐르네? 시계 방향으로 흐르네. 그리고 야 90도가 되지. 90도가 되지. 얘도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니까 상쇄시켜야 돼. 응? 자꾸 시계 방향으로 전류돼. 근데 90도를 넘어서지. 그럼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줄어. 보강시켜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이쪽으로 생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때 전류가 어떻게 유도되냐? 이렇게 유도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유도돼. 이렇게 유도돼. 봐. 90도마다 전류 방향이 바뀌어. 이런 게 뭐야? 야, 전류에는 직류하고 교류가 있어. 직류는 전류의 세기도 안 변하고 전류의 방향도 안 변하는 거야. 다이렉티브 커런트를 해갖고 얘는 직류라고 해요. 얘는 전류의 방향도 변하면서 전류의 세기도 변해. 사인 곡선이야. 이게 양방향 다우를 숫자에서 얼터너티브 커런트 교류야. 우리 집에는 뭐가 공급된다? 교류가 공급돼. 왜? 직류는 멀리 못 보내. 교류는 멀리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발전소가 우리 집에서 멀잖아. 그러면 도선에 전선에 전기장이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력이 손실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여서 보낼 수밖에 없어. 근데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교류야. 직류는 전압이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멀리 못 보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류를 사용하는 거야. 멀리 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류가 봐. 옆에 나왔다. 왼쪽에 봐봐. 오른쪽에 봐봐. 아니, 저렇게 맞죠? 정신 차려, 어린? 정신 차려. 야, 그리고 너희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거 기출필도, 완자 기출필도 사와. 이거. 이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출필하고 같이 볼 거야. 이해됐어? 기출필 있어, 이거. 이거 사오면 돼. 이것도 1, 2권이다. 자, 보자. 그러면 교류와 직류는 봐라.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와 같이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교류라고 그래. 건전지에서 흐르는 전류와 같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 안 변하고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직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가 필요한 때가 있어. 스마트 기기들은 다 직류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전할 때
뭐 노트북이 있잖아. 노트북에 네모난 거 있지. 노트북도 컴퓨터도 직류를 필요로 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댑터가 있어가지고 교류를 뭘로 바꿔줘? 직류로 바꿔줘.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봐라. 발전기의 원리는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에너지 전환은 코일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그러면 발전기의 원리는 0도일 때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거의 없어. 근데 45도로 회전시키면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증가해. 그리고 90도일 때가 최대지. 그러면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니까 0도에서 90도는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상쇄시켜버려야 돼. 상쇄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생겨?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생기겠지. 그러면 이쪽으로 생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유도돼. 이해됐어? 자기력 선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쇄시켜버려야 돼. 자기력 선수가 감소하면 보강시켜줘야 돼. 그리고 90도 이후에는 이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이제 줄지. 그럼 보강을 해줘야 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보강해줘야 되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겨야 돼.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대현아, 정신 차려. 이거 먹어. 이거 씹어. 자, 그러면 봐봐. 자, 0도에서 90도 사이는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90도 이후에는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 그러면 코일이 자석 사이에 회전할 때 코일 면과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변하면서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한다. 자, 0도에서 90도는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니까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근데 90도에서 180도는 코일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니까 보강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그러니까 0도하고 90도하고 90도하고 180도하고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그러면서 코일에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발전소에서 두 번째,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보자.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보자. 발전소에서 발전기는 발전기를 봐봐. 얘들아. 발전소에서 발전기는 자석 또는 코일을 회전시키기 위해 터빈을 이용한다. 터빈이란 게 뭐냐? 수많은 날개가 달린 모양이 회전체로 터빈의 날개는 증기나 물, 바람에 의해서 회전한다. 그러면 터빈이 돌아. 그러면 그 구조는 안쪽 축을 따라 회전하는 자석과 바깥쪽 여기는 철심이 들어있는 코일이 고정되어 있다. 원리는 발전기 회전축에 연결된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기 내부 자석이 회전을 한다. 그러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 그러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도전류가 흘러가지고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때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고?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때 터빈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회전축에 있는 자석, 회전자하고 연결되어 있고 코일은 이번에 누가 움직여? 자석이 움직이고 코일은 바깥에 고정이 돼 있어. 그래서 코일을 고정자라고 하고 자석을 회전자라고 한다. 그러면 발전기는 바깥쪽에 고정되어 있는 코일과 축을 따라 회전하는 자석,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원에 따라 다른 발전 방식, 터빈을 돌리는 에너지원에 따라 화력발전, 증기가 돌리면 화력발전, 핵에너지를 이용해갖고 증기가 발생해갖고 터빈을 돌리면 핵발전,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갖고 터빈을 돌리면
수력 발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옆에 봐라. 발전기와 에너지 공급 봐봐. 발전기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자석이 회전을 방해해. 따라서 자석을 계속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켜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 어? 이해됐어? 넘겨. 150페이지. 자, 보자.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다. 그러면 화력 발전을 봐라. 화석 연료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꿔? 물을 데피지. 열 에너지로 바꿔. 그다음 뭘 또 이제 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자, 순서 잘 알아야 돼. 에너지 전환의 순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 만든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원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다. 그러면 자,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물을 끓이지. 열 에너지로. 그러면 이 수증기가 고온고압으로 움직이면서 터빈을 돌려.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핵발전은 자, 우라늄 원자에게 핵 분열 반응에 의해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된다.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생겨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얻은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에너지원은 우라늄과 같은 핵에너지, 핵연료의 핵에너지다. 그래갖고 핵에너지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바뀐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수력발전은 댐에 의해 높은 곳에 있던 물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원은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다. 그러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갖고 터빈을 돌려. 갖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이 순서, 에너지 전환의 순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옆에 보자. 핵 반응은 두 개가 있어, 얘들아. 핵 분열하고 뭐야? 핵융합이 있어.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거는 핵 분열이야. 우라늄의 핵 분열을 이용해.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두 개의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반응이다. 핵융합 과정도 마찬가지로 핵 반응에서 입자의 총 질량이 감소하지. 감소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돼. 그러면 그 에너지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그리고 핵 분열의 연쇄 반응 봐봐. 야,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에 지금 폐기물이 졸라 쌓여있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15,000개를 만들 수 있대. 핵무기를, 핵폭탄을. 그 정도의 양이야. 우리나라, 야, 핵발전소 수출국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있잖아. 박정희 한 시대에 박정희하고 미국가 대립을 척을 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박정희가 미국 말도 안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있잖아. 우리나라 유능한 과학자들 다 모았어. 그래갖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갖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근데 이제 박정희가 죽으면서 거의 다 만들었대. 원래는 다 만들었대. 근데 박정희가 죽으면서 전두환이가 이제 직권을 잡았잖아. 쿠데타로. 그래갖고 미국한테 인정받으려고 그 자료를 싹 다 갖다 바치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핵무기 개발 안 할게요.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새끼가 우리나라에 나쁜 짓만 졸라 하고 그래갖고 진짜 뭣도 해버렸는 미사일 협정도 뭐 우리는 300km 이상 안 받을게요. 미사일도 사정거리 다 굽실굽실하면서 지 정권 인정받으려고 다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 있잖아. 국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온 과학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 그 중에서 와중에도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미친놈이 전두환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엄청 퇴보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라늄 92에 235가 있다. 92에 235가 있어. 92에 237이 있어. 얘는 핵반응을 잘하는 우라늄이야. 얘는 핵반응을 잘 안 하는 우라늄이야. 근데 이게 자연계 1대 140이 있어. 핵반응을 잘하는 우라늄이 1%도 안 돼. 이걸 갖다가 우라늄 235의 비율을 높여 3%, 2%에 한 4%로 높여. 이게 저농축 우라늄이야. 이게 핵발전소의 핵연료야. 근데 이걸 90% 이상으로 높이지. 그게 고농축 우라늄이야. 근데 고농축 우라늄이 뭐다? 핵폭탄인 거야. 왜? 이게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따다다다다 일어나 보니까 그 막대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야. 그게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농축 기술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는 진짜 한 6개월이면 핵무기 만들걸? 진짜 작정하고 만들면. 봐봐. 핵분열의 연쇄 반응 봐봐. 핵발전소에서 원자로의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를 충돌해갖고 중성자를 흡수해. 그러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때 함께 방출되는 중성자들이 또 다른 우라늄과 원자핵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 다다다다다 일어나면서 막대한 열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좀만 쉬어, 얘들아. 힘들어서 열에너지가 가장 쓸모없다. 근데 전기에너지가 왜 가장 유용한 에너지야?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에너지는 화석연료와 핵연료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다. 화력발전을 봐라. 그러면 자,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고 비교적 좁은 장소에 건설할 수 있다. 전기 사용 소비지 근처에 건설할 수 있으므로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비용이 적게 든다. 발전량 조절이 쉽고 다양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할 수 있어 에너지 공급이 안정성이 높다. 자,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여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단점은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여 지구온난화가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매장 지역은 편중되어 있다. 근데 핵발전은 장점은 뭐냐? 적은 양의 연료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원료 비용이 저렴하다. 그리고 연소 과정이 없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 근데 단점은 뭐야? 방사성 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사용 후 남은 연료와 원전 내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하였던 작업복, 장갑, 기기, 교체품도 다 방사성 폐기물에 포함된다. 핵연료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에서 옆에 봐봐. 보충자료. 에너지원별 발전 비율. 핵연료가 제일 높다. 우리나라는 29.5%야. 석탄이 32.5%, 천연가스가 27.5%, 신재생에너지는 8.9%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봐봐. 화력발전과 핵발전으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지만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자,
151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갔다 와. 그리고 또 한번 이따가 테스트 한번 보자. 자 보자. 다 풀었어? 그럼 보자. 1번에 발전기, 2번에 자석, 3번에 운동, 4번에 에너지원, 5번에 화력발전, 6번에 핵, 7번에 수력, 1번에 공, X공, 그 다음 2번에 자기장, 3번에 발전기, 4번에 1번에 기억, 2번에 디귿, 3번에 니은, 5번에 핵, 열, 6번에 화석, 핵, 화석. 그 다음 155페이지까지 풀어보고, 자, 그 다음 보자. 156페이지 보자.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를 보자. 에너지 효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자. 그럼 보자. 에너지 효율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자. 에너지의 전환과 구조 보자. 자, 보자. 에너지라는 건 뭐야? 자, 얘들아 봐라. 에너지는
전환된다. 뭐가 있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어. 이걸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그래.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다.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어? 단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그 총량은 일정해. 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뭐냐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 전환되는데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전환된다? 열 에너지로 전환돼. 어? 그러면 봐라. 에너지 전환은 자,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보자. 자,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데 자,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되는데 봐라. 자, 마찰은 뭐다?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 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지.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마찰에 의해서. 그리고 자, 연소는 뭐냐? 우리가 도시가스를 태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면 이게 도시가스의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 연소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다음 자, 반딧불이는 루시페린이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빛을 내.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빛 에너지로. 근데 광합성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광합성은 빛 에너지가 뭘로 된다? 화학 에너지로. 그다음 봐봐. 자, 전등은 전류가 흐르니까 빛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얘는 빛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태양 전지는 어떻게 돼? 태양의 빛 에너지가 막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태양 전지는. 그리고 야, 봐봐. 잘 봐라. 충전은 뭐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야, 전지를 쓰면 어떻게 돼? 전지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갖고 전동기를 돌리는 거야. 그리고 자, 전열기는 전기 난로는 뭐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열 에너지로. 그리고 반대로 화력 발전은 뭐야?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야, 발전기는 뭐야?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전동기는 반대지. 전기를 꽂으면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다. 내가 말했지, 선생님이.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다. 그 총량은 일정하다. 단지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자,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지만 새롭게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그럼 야, 휴대전화에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 시험에 잘 나온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갖고 배터리에 저장된 뒤 다시 전기 에너지 전환된 다음에 장치에 공급이 된다. 그래갖고 장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야.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된 모든 에너지를 합하면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양과 같다. 야, 우리가 통화를 오래 하다 보면 뒷대기가 뜨겁지? 왜? 전기 에너지가 저항에 의해서 뭘로 바뀌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니까. 본체는 봐라.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열 에너지로 전환돼. 스피커는 뭐야?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냐? 소리 에너지로. 화면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빛 에너지로. 진동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야, 밑줄 그어놔. 배터리는 봐라. 충전하지.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뭘로? 화학 에너지로. 사용하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보충제를 보자. 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하에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로 또는 열 에너지로 바뀐다. 따뜻하잖아. 그리고 조명기구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가스레인지는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인덕션은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모닥불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하고 빛 에너지로 된다. 그리고 3번 봐.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 필요성이 있어.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 봐봐.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전체형 보존되더라도 에너지가 전환될 때 마지막에는 뭘로 전환된다 얘들아?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일부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돼 버린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략해야 된다. 이렇게 유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바뀌어? 마지막에는 열 에너지로 바뀌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드는. 에너지 양은 변함없지만 유용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전략해야 돼. 그리고 자 봐라. 이렇게 돼. 자, 마찰이 없다. 얘들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면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하고 속력을 가지면 가지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으로 일정하다. 왜? 마찰이 없으면 지구들끼리만 주고받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돼. 근데 마찰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나 전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등등등의 에너지로 전환돼. 이걸 다 합해야지 일정하단 말이야. 이게 뭐야?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옆에 주의해봐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마찰이 없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으로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마찰이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나 전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나 열 에너지 등등 다 합을 갖다가 합해야지만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 말이야. 이거야. 말 그대로 써놨어 내가. 그 다음 보자. 이제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이다. 에너지 효율은 기계장치한테 열기관에서는 중요한 거야. 굉장히. 봐라. 에너지 효율을 보자. 에너지 효율은 보자. 자, 공급한 에너지와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있다. 공급한 에너지하고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있어. 야, 무조건 엔진이 뜨거워지지. 그러면 무조건 열 에너지로 밖으로 새나. 왜? 열 에너지는 고온에서 무조건 저온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엔진이 가동되면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열효율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엔진을 가동하지. 그럼
그러면 엔진이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온이 돼버리니까 무조건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열효율 100%는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공급된 에너지의 일부가 항상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버려지기 때문에 공급한 에너지를 모두 유용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 있어.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이야.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에너지는 전환된다. 즉 뭐냐면 이런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흐름에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어떻게 전환되는지 흐름의 방향성이라고.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전환된다? 열에너지로 전환돼야 돼. 근데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해. 엔트로피는 뭐냐? 무질서도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봐라.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었어. 그러면 미지근한 물인데 그러면 찬물하고 더운 물은 내가 손 여봐. 찬지 뜨거운지 알 수 있지. 구분이 되지. 그러면 질서에 있는 거야. 근데 미지근한 물은 손 여보면 구분이 안 돼. 이게 찬지 뜨거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무질서한 거야. 구분이 안 되면 무질서하다.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 갈 수 있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어. 그러나 이 미지근한 물을 다시 찬물과 더운 물로 분해할 수가 있어? 분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안 일어난다. 무조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는 전환돼. 응?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흐름이 이건 돼.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갈 수 있어. 그러나 무질서에서 질서는 갈 수 없어. 이해됐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흘러가는데 마지막에는 뭘로 전환돼야 돼?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열에너지로 전환돼야 돼. 그러면 열에너지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공급된 에너지가 전부 유용한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절대. 열효율이 100%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이 일비되는 거야. 이해됐어? 보자.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을 보자. 두 번째 보면 에너지 효율이 있어. 잠깐만. 자, 에너지 효율은 공급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야. 즉 이거야 이거 얘들아. 에너지 효율은 100분율인데 퍼센트인데 공급된 에너지분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야. 곱하기 100이야. 그래가지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 내연기관은 이 에너지 효율이 40%를 못 넘어. 40% 가까이 되지. 쓰고 있어 그래. 굉장히 좋은 내연기관이다고. 야 증기기관은 10%가 안 돼. 10%가 안 돼. 에너지 효율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봐봐. 버려지는 열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항상 100%보다는 어떻다? 작다. 봐라. 자, 그림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서 각각 공급된 에너지 중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에너지 비율을 나타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 가솔린 100%에서 연료 82%가 빠져나가. 운동 에너지가 18%밖에 안 돼. 그러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에너지율은 18%야. 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뭘로 버려져? 열에너지 형태로 벌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율이 낮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가 발생해? 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봐봐. 전기에너지 100%가 열 20%, 운동에너지 80%야.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율이 80%야. 그러다 보니까 발전 과정까지 고려하면 에너지율은 이보다 낮아지지만 일반 자동차보다는 에너지율이 엄청 높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점점 좀 뭘로 바꿔?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어? 정신 차려. 그러면 이제 열효율이 있어요. 열효율. 열기관에서 열효율이 있어. 열효율은 봐봐,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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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Q1 고열원입니다. Q1에서 Q2 저열원이야. 그리고 일을 해. 고열원의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을 갖다가 이쪽으로 저열원으로 방출을 해. 그러면 이때 야, 에너지 효율 E는 뭐야? Q1분의 W야. 유용한 일로 바뀐 거야. 근데 이때 Q1분의 얘는 Q1 빼기 Q2만큼이 1로 바뀐 거잖아. 그래서 얘는 1-Q1분의 Q2로도 쓸 수 있어. 이게 열기관의 열효율이야. 이해됐어? 옆에 나왔어. 봐봐.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은 봐라. 자동차의 내연기관 엔진과 같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한다. 이 열기관의 에너지를 열효율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야? 공급된 고열원의 Q1이 공급됐어. 그리고 열기관에서 유용한 일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저열원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이 Q2다. 그러면 열효율은 공급된 열분의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이다. 따라서 열효율은 Q1분의 W야. 또는 Q1분의 Q1-Q2야. 그리고 또는 1-Q1분의 Q2야. 이해됐어? 그 다음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있다. 에너지율을 높일수록 버려지는 열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너지를 높이는 기술. 야, 뭐가 있어? 대표적인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지. 그리고 열병합 발전이 있어. 하이브리드란 건 뭐야? 2개 이상의 기술을 합해버리는 걸 말해. 하이브리드라는 뜻은 2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기능이 합쳐진 거야.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전기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에너지율이 높을까? 하이브리드보다는 뭐야? 전기 자동차가 더 높겠지. 왜? 하이브리드는 뭘 같이 쓰는 거야? 내연기관하고 전기를 같이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율은 좀 떨어지겠지. 내연기관보다는 높아도 전기자동차보다는 낮다. 감소하는 동안 줄어드는 운동에너지의 일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전지에 저장했다가 다시 사용하여 에너지율을 높인다. 얘는 뭐야? 하이브리드나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는 야, 마찰을 갖다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지. 이때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뭘 해? 전기에너지를
저장이 버려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그래가지고 저장했다가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율이 높은 편이지. 이해됐지? 대현아, 정신을 차려. 그래가지고 열병합 발전은 화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열을 버리지 않고 난방이나 온수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율을 높인다. 봐봐. 화력 발전에서의 에너지는 봐라. 화석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100%가 62%는 전력 생산하고 38%는 보일러로 돌려. 그러면 전력 생산하는데 62% 중에 손실은 42%고 전력은 20%밖에 안 돼. 그리고 보일러는 38% 중에 손실이 7%고 열에너지가 31%야. 그러면 20하고 31 합하니까 에너지율은 51%다.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율이 낮다. 근데 열병합 발전의 에너지율은 봐라. 자, 화석연료의 화학에너지 100%가 열병합 발전에서 열손실로 발생하는 게 25%, 전력으로 30%, 열에너지로 45%야. 그러면 에너지율은 총 75%다. 그러니까 열병합 발전이 일반 화력 발전보다는 에너지율이 높은 거야. 화력 발전에서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난방이나 온수를 전력과 함께 공급함으로 에너지율이 높다. 그럼 보자. 옛날에는 조명기구도 자 뭘로 바뀌어? 백열전구에서 형광등 LED로 바뀌어. 야, 백열전구가 한 10%밖에 안 된대, 에너지율. 그리고 한 형광등이 20%, LED가 50%가 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조명기구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백열등이나 형광등 대신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 LED를 사용한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의 관리,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가 있어. 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제도인데, 등급이 낮을수록 어떻다? 효율이 높은 거야. 1등급이 제일 높은 거야. 5등급이 제일 낮은 거야. 그리고 에너지 전략 표시. 봐봐. 에너지율이 높고 대기 전력을 줄인 제품에 표시한다. 대기 전력은 뭐야? 야, 컴퓨터를 사용 안 해. 근데 코드를 꽂아놨어. 그러면 대기하는 동안 전력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쓸 거면 코드를 뽑아버려야 돼. 이해됐지? 옆에 보자. 전기 자동차의 회생 제동 기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는 떼거나 브레이크를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발전기로 작용하여 줄어드는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일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지에 다시 저장한다. 운동 에너지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 그리고 스마트 플러그는 스마트 기기로 인터넷을 통해 전기 제품을 외부에서 제어하는 기술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이해됐지? 넘겨. 158페이지 한번 풀어봐. 얘들아.
응? 봐봐. 자, 보자. 정신 차려! 이제 대인이 깨어났다. 자, 보자. 에너지 1번 에너지 전환, 빛에너지, 3번 화학에너지, 그리고 4번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 5번 열에너지, 6번 효율, 작다, 그 다음 8번 하이브리드 자동차, 9번 소비 효율, 그 다음 1번에 빛에너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그 다음 2번에 0x0, 그 다음 3번에 에너지 보존, 4번에 20%, 그 다음 5번에 00x, 6번에 기업 디귿, 그 다음 7번에 에너지 소비 효율, 그 다음 보자 이제. 자,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 봐봐. 신에너지라는 건 기존에 있던 게 아니라 새로 발견된 에너지야.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를 말해.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화석연료가 거의 고갈될 거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보자.
신재생 에너지는 자 봐봐. 자 보자.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바람, 해양, 생물의 유기체 등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신에너지는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믹 가스화 에너지, 이게 새로 발견된 에너지인 거야. 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야.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란 뜻이다. 장점은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은 에너지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적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에너지다. 그 다음 친환경적이어서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고, 단점은 자연 조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이 크므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그리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효율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옆에 보자. 연료전지는 수소, 메탄올, 나프타,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발전 방식이 있다. 쉬고 싶냐? 쉬어. 좀 쉬어. 그리고 오늘 자 보자 이제. 자,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발전 방식 봐봐. 신에너지에는 뭐가 있어? 자, 세 개가 있어. 첫 번째 수소 에너지, 그 다음 연료전지, 그 다음 석탄 액화 가스화 에너지겠다.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 에너지가 있어. 그럼 보자. 이랬을 때, 자 봐라. 수소 에너지는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자, 수소 연료전지는 어떠다? 1타 3피다. 봐봐. 얘는 전기 에너지도 생산하고 열 에너지도 생산하고, 수소 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오염물질이 안 나와. 뭐가 나와? 물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물도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주에서 이걸 많이 사용해. 수소 연료전지를. 얘는 1타 3피니까 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뭐 물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화학 반응으로 통해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다. 근데 연료전지가 열효율이 엄청 높아. 에너지율이. 그리고 석탄의 액화믹 가스화 에너지, 석탄을 액체나 가스 형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재생에너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야. 자, 재생에너지는 이런 게 있어. 첫 번째 태양광 에너지야. 에너지는 태양의 빛에너지야. 태양전지에서 태양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리고 풍력 에너지는 에너존이 바람의 운동에너지야. 그리고 발전 방식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와 연결된 날개를 돌려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근데 풍력 에너지는 특히나 설치 장소가 한계가 있다. 바람 많이 부는 대관령이나 제주도 같은 데밖에 안 돼. 근데 김숙이가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갔대. 근데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왜 이걸 집을 안 살까 했는데, 저녁 되니까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야. 풍력 발전소가
전기제도가 옆에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집값이 떨어진 거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시끄러워서. 근데 수력 에너지는 에너지원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 조력 에너지는 뭐야? 에너지원이 밀물과 실물대 해수면 높이차로 생기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밀물대 바닷물이 들어오면 생기는 물의 운동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옆에 있다. 우리나라에 이 조력 발전이 있는 곳이 있지. 어디 있어? 시아오. 시아오다. 그래서 뭐냐면 조력 발전의 원리 옆에 보충제로 봐봐. 방조제를 쌓아서 밀물대 이쪽이 물이 높잖아. 밀물대 이쪽이 물이 높아. 여기는 물이 낮아. 그러면 얘가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면서 터빈을 돌려. 그래갖고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방조제를 쌓아 밀물대 바닷물을 받아들여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그리고 파력 에너지는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다. 근데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생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옆에 봐라. 파력 발전의 원리 있다. 바닷물이 들어가. 그러면 공기가 그 파력 발전 안에 공기가 압축이 돼. 그러면서 이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이 움직여서 발전소 안에 공기가 압축될 때 공기의 흐름이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이걸 시범적으로 제주도 앞바다에다가 만들었어. 몇백억 들어가고 만들었는데 태풍 몇 번 오니까 부셔져가지고 못 써요 지금. 파력 에너지는 그리고 지열 에너지는 지구의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발전 방식은 지하에 있는 뜨거운 물과 수증기의 열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야. 지열 발전은 땅 속에 있는 고온의 지하수나 수증기를 끌어올려 원수나 난방에 이용한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원은 농작물, 목재, 해조류 등 살아있는 생명체의 에너지, 매립지의 가스를 원료로 이용하는 에너지다. 발전 방식은 연료를 발효시키거나 연료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가스로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생산한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폐기물 에너지원은 산업체와 가정에 생기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 생산한다. 됐지? 넘겨. 이거 봐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의 필요성. 우리나라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과 핵발전은 연료의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장단점이다. 친환경적이지만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효율이 낮다. 연료전지는 최종 생성물로 물만 생성되므로 환경 오염 물질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근데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전환되므로 에너지 효율은 높다. 근데 수소 연료전지에서 연료가 되는 수소는 저장 기술과 효율적인 저장 기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이 필요해. 왜? 수소는 가연성이 있단 말이야. 폭발을 잘하다 보니까 이걸 저장하는 기술이 필수적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 태양광 발전은 장점은 고갈될 염려 없고 발전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근데 태양전지는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 아파트 발코니, 난간 등의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단점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그리고 흐린 날과 밤에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다. 그리고 대규모 발전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풍력 발전은 장점은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발전 과정에서 온실기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기간이 짧다. 단점은
발전 지역이 제한적이다.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높은 산이나 바다 근처 해양에 설치해야 된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함으로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날개에서 발생한 소음이 주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아까 지금 말한 거. 그리고 조력발전은 장점은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발전량을 예측하기 쉽다. 단점은 해수면 높이차가 큰 지역에 설치해야 되고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서해밖에 설치를 못해. 해수면의 높이차가 제일 큰 데가 서해니까. 그리고 갯벌이 파괴되어 해양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가 있어. 장점은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저렴하다. 고체연료나 액체연료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점은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에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며 재배에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 다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있다. 지역 환경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다. 영국의 베드제드 마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아랍에미리트의 마스다르, 우리나라 삼척시 도계읍의 무지개 마을이 있다. 옆에 나왔지. 우리나라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있는데 삼척의 도계읍에 무지개 마을이 있다. 그리고 핵융합연구. 핵 발전에는 두 개가 있어. 핵 분열, 핵융합이 있어. 둘 다 뭐가 발생한다? 핵 반응에 의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러면 그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돼. 근데 핵 분열은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나뉘면서 이때 질량이 결손되거든. 질량이 줄어들어. 그러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융합하면서 또 질량 결손이 발생해. 그래갖고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에너지 효율은 누가 높아? 핵융합 발전이 높아. 근데 핵융합 발전은 30억 K가 밀려야 돼. 이게 태양에서는 핵융합 발전, 수소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4개의 가벼운 수소 원자핵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무거운 헬륨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그때 질량 결손이 발생해갖고 그때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태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1억 K만 올리면 돼. 1000만 도시만 올리면 돼. 근데 억지로 하지. 그러면 30억 K까지 올려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버틸 수 있는 융합로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장을 극대화해가지고 융합로를 만드는 게 자기장으로 가둬놔버리는 거야. 플라스마를. 그래갖고 하는데 이 핵융합 발전의 최고 선두주자가 누구다? 우리나라야. 지금 프랑스 파리에다가 핵융합 발전을 만들고 있거든? 근데 거기에 부품의 60%를 우리나라가 된대. 봐봐. 핵융합 연구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는 반응으로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걸 이용하는 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한국 차세대 초등도 토가막 연구를 한다. 도넛 모양으로 공간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 안에서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를 벽에 닿지 않고 가두는 장치. 융합로를 만들 때 금속으로 못 만든단 말이야. 왜? 30억 K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다 녹아버려. 그래가지고 초돈도처럼 자기장을 갖다가 엄청 세게 갖고 도넛 모양으로 이제 이 플라스마를 가두는 이게 토가막이야. 갖고 토가막 연구를 진행해 한국형 핵융합 장치인
K스타를 뭐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가상 발전소 기술이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 지능형 전력망이야.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과 소비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와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사용한다. 가상발전소 VPP 기술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등 여러 분산 전원을 연결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나왔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1페이지 한번 풀어봐. 요거 숙제는 165페이지까지야. 풀어봐. 대현이 어제 늦게 잤어? 응? 너 뭐 좋아해? 늦게까지 뭐 했어? 게임 했어? 핸드폰 했어?
자 보자. 161페이지 해 풀어. 다 풀었어? 그지? 자 1번에 신재생, 2번에 연료전지, 3번에 풍력, 4번에 조력, 5번에 파력, 6번에 바이오, 7번에 친환경 에너지, 1번에 00X, 2번에 화학반응, 3번에 지열발전, 4번에 조력발전, 파력발전, 그 다음에 5번에 풍력발전, 6번에 0X0, 7번에 기억니은. 그리고 얘들아 이걸 풀어보는데 4번부터 풀어보면 돼. 4번부터 풀어보면 돼. 근데 너는 뭐 앞에 거 모르면 보고 풀어도 돼. 같이 보고 풀어도 돼. 배날 4번부터 풀어. 앞에 모르면 보고 풀어. 너 통화가 원 안 갖고 왔지? 있어? 보고 풀어. 왜?